고맙습니다, 선배. 대통령께서 어떻게 저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또 확산되면서 관심과 주목도가 또 그런 어떤 응원의 분위기가 생긴 것이 도움 말씀 주실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,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, 그리고 민주당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세 분이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죠. 어제는 전북에서 또 오늘 오전 10시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. 오후 2시에는 전남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릴 예정이고요.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민주당 광주 전당대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83.61%로 집계가 됐습니다. 김두관 후보는 14.56%로 나타났고요. 민영배 득표율은 27.8%, 최고위원 중에 1위를 등록했습니다. 최고위원 김민석 후보 17.42%, 정봉주 후보가 11.58%.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. 최고위원 경선은. 자,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열리는 이 호남 경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저번에 강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. 이 투표 인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저번에 짚어주셨죠? 한번. 맞습니다. 이제 전북, 광주, 전남에서 총 통틀어 가지고 40만 정도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이제 가장 많긴 합니다. 47만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당에서 어떤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또 어떤 선두에 끌어서 어떤 민심이나 다항심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역이 광주, 전남, 전북이기 때문에 이 투표 성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비교적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고 투표율도 아무래도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 최고위원 후보들을 보면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도권 후보였는데 민형배 후보가 사실 호남에서 치고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1등, 2등, 3등 후보의 순위까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 어제 있었던 당대표 합동 연설회 모습을 영상으로 짧게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 미래의 기본사회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.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통과가 됐지만 용산에서 거부할 게 뻔합니다. 자, 민주당 당 강령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이죠. 기본사회를 명시화할지 여부를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기본, 이 강조는 여전합니다. 자, 어제 전북 지역 경선까지 마친 결과,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오전에 광주 경선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득표율을 보면은 원래 9대0이라고 그랬었잖아요. 근데 물론 뭐 어대명, 뭐 확대명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9대0은 입증이 안 된 것 같아요. 지금 90% 밑으로 좀 밑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역 순회 경선을 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뭐 당심에 따라서는 90%를 넘기도 하고 뭐 90%를 조금 밑돌기도 하는데 워낙에 초반 레이스에서 뭐 제주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더 크게 선전을 했던 것 같고요. 또 이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김두관 후보가 더 많이 어떤 지지율 추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대세를 굳혀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
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각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 최고위의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한다는 부분인데요. 전북 같은 경우에 한준호 의원이 1위를 했는데 본인이 고등학교까지 그 전주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심을 얻는 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. 이번에 광주 경선 같은 경우에도 민영배 의원이 관련해서 구청장도 역임을 했고 또 광주 지역에서는 유일한 재선 의원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또 표심을 얻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일단 오늘 경선, 물론 오후 2시에 경선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늘까지 보면 지금 저 득표율이면 그냥 이재명 대표로 그냥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? 예, 뭐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기울었다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잘 그렇죠. 알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확정적이죠, 이제. 최고위원 선거가 이제 재밌어지는 것이 이번에 전북과 광주까지 해가지고 이 투표 결과로 인해서 한준호 후보와 김민수 후보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해서 최고위원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고 네. 오히려 지금 순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있던 뭐 김병주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현주, 뭐 전현희 이런 후보들의 막판 뒤집기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. 네. 당대표 흥행에 실패하니까 지금 최고위원으로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김두관 후보 이번에 글쎄요, 이재명 후보가 워낙 확실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게 아니냐 하지만 존재감은 확실히 드러낸 것 같습니다. 김두관 후보가 쓴소리를 많이 쏟아냈죠. 오늘 오전에 호남 경선을 앞두고요.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. 현재 우리 당 운영은 더 민주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.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, 자, 군내 사조직 하나회 연상시킬 정도다.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말할 때 보면 작정하고 말을 내뱉는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뭐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 광주 경선 결과가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요. 이재명 대표의 높은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것도 눈에 띄지만 이 낮은 투표율입니다. 이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율이 25%대로 나타났습니다. 이 얘기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4명 중에 3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당원들로부터도 좀 외면받고 있다.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두관 후보의 저런 이 비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느냐가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대변인님, 이 김두관 후보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날카로운 발언들을 조금 더 일찍 쏟아냈더라면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르진 않았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대세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봅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전대 같은 경우는 게임의 룰 세팅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. 네. 이미 이제 친명 횡재, 비명 횡사를 통해서 공천을 통해서도 됐고,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그 의원총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대권과 당권의 분리, 소위 말해서 1년 전 대권에 나가기 전에는 사퇴해야 된다는 그 부분과 부정부패 관련해서 기소됐을 때는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사실상 사문화했습니다. 없앴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대표 연임에 대한 그리고 대권 도전에 대한 비단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팔 자르고 뭐 손발 자른 상태에서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결국은 어떤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게임의 룰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흥행에도 실패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도 못 갖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당의 의견을 들어본 거니까요. 겸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